8월 1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가 또다시 큰 폭 하락한 한 주입니다. 8월 1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8월 1주차 시장을 보면요. 7월에 이어서 8월 1주차 역시 미국 기술주가 다시 한번 큰 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고용지표의 부진과 제조 PMI의 부진이 결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우려가 시장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진 한 주이고요.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한 주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면요. MS는 마이너스 3.9%, 그리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8%나 하락했고요. 테슬라 역시 마이너스 5.5% 하락했습니다. 메타만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메타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술주들이 4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기업을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5%, AMD가 마이너스 5%,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5%, 여기에다가 인텔이 무려 3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반도체 역시 4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의 추이이고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8월 1주차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시장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AI에 관련된 투자 확대라는 것은 필연적인데 다만 이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느냐 비용 증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인텔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쇼크와 인력 구조 조정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마이너스 26%라고 하는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했고요. 여기에다가 제조업 PMI도 부진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이 제조업 PMI인데요. 이 PMI가 시장의 컨센은 48.8인데 실제 46.8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것 같은 모양새도 시장의 우려를 좀 더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 미국의 국채 금리인데요. 10년물, 그 다음에 2년물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350원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엔화의 흐름인데요. 엔달러 환율을 보면 한때 162엔까지 올라갔던, 다시 말하면 엔화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말하면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일본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러한 다시 말하면 일본의 해외 투자 자금의 해수가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인데요. 지금 대를당 74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또는 이란 갈등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쪽은 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철금속들이 하락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요. 거시지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만은 문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 약세, 엔화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글로벌 자금의 정시 이탈 우려도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코멘트한 것처럼 AI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분기당 10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분기 6.6조 대비해서 큰 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한 숫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HBM과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삼성전자가 HBM과 향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HBM 관련해서 HBM3가 이미 모든 GPU 공급사에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2분기는 이 HBM3 관련해서 전분기 대비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HBM3E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8단 관련해서는 샘플을 제공하고 있고 3분기 내에 양산을 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단 역시 일정 부분 양산에 대한 준비를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4 관련해서는 25년 하반기에 출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의 의구심을 일정 부분 풀어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카펙스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생성형 AI 증가로 D램과 랜더 수요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HBM의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SSD 관련해서도 멀티모달의 그 AI 확산으로 고성능 고용량의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제 11만을 제시했습니다. 11만 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어제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다시 또 8만 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3분기의 영업이익은 13조로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영업이익 구조로 보면 24년에 45조, 25년도에 6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SMC의 실적과도 견딜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 실적의 시사점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HBM 관련주를 주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HBM 생산 확대에 따른 메모리 공급의 부족.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거시 장비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공정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좀 다른 각도에서 3나노, 2나노 쪽에 게이트 올어라운드 도입에 따라서 파운드리 수주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후공정 오사트 기업에 대한 수혜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출발점은 HBM3의 공급이 되겠는데요. 더 이상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서 현실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Q의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반도체 사이클 관점에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기대보다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또 사이클로 보면 상승 사이클을 이미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이고 또 대부분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크게 한 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기에도 좀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어쨌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이에 따라서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의 주요 섹터별 PBR 밴드를 한번 제가 그려봤거든요. 이 밴드와 함께 각 업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건자재입니다. 최근의 지표를 보면 인허가와 미분양 지표는 여전히 이제 부진한데요. 다만 건설 수주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개월 연속 좀 개선되는 모습이고 착공 지표도 개선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유효한 그런 시기입니다. PBR 밴드로 보면 해외 건설, 다시 말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역사적 저점이 여전히 가까운 모습이고요. 또 주택 관련해서도 여전히 역사적 저점입니다. 따라서 지표 자체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섞여 있고 밸류로 보면 저점이기 때문에 이 밸류의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완성차와 전기차 시장을 보겠습니다. 완성차 시장은 출하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SUV와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로 일정 수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응한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전기차 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실적 바닥을 아직은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PBR 밴드로 보면 완성차는 0.6배 정도 수준인데요. 실적 개선과 함께 꾸준히 PBR 밴드의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소재 쪽은 굉장히 급등했던
PBR 밴드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을 보겠습니다. 꾸준히 좋은 지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 확대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BR 밴드로 보면 종합 화장품의 PBR 밴드는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착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모레프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EM, ODM 쪽 관련해서도 최근에 큰 폭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을 보겠습니다. 백화점은 일정 수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면세점 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요. 대형마트는 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공통적으로 온라인 사업 부분의 경쟁력 부진, 적자 지속이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편의점은 점포당 매출액과 점포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면서 이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BR 밴드로 보면 성장 부진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백화점, 대형마트 저점이고요. 편의점도 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을 보겠습니다. 철강 제품의 가격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련 시장을 보면요. 예련 제품과 철강석, 유연탄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철근 시장은 철근 가격과 철스크랩 가격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관 시장은 국제유가 부진하고 또 굴착 장비 수도 부진하면서 관관의 수출 금액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강 제품 전체적으로 중요한 중국의 내수 경기 부진이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PBR 밴드를 보면요. 예련 시장은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관관 시장은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깝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쪽입니다. 정유화학은 정제마진이 부진합니다. 최근에 정제마진의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불거지면서 정제마진의 방향은 좀 불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합성수지 시장은 합성수지 스프레드가 부진하고 무엇보다 중국 경기 부진이 합성수지 제품의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PBR 밴드를 보면요. 정유나 합성수지나 공통적으로 역사적 저점인데 특히나 합성수지는 역사적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시기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2025년까지 좋은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AI에 열광하던 시대에서 매우 냉정한 평가를 하는 시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도체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이미 상승 사이클이고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PBR 밴드를 보면요. 메모리는 이미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의 오버슈팅의 일정 부분 PBR 밴드를 좀 왜곡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고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입니다. 굴삭기 쪽의 지표를 보면 국내 굴삭기 업체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내수 기준의 굴삭기 판매는 3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MLCC 쪽을 보면 대만 MLCC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MLCC의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과 전장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BR 밴드를 보면 굴삭기 쪽의 PBR 밴드도 저점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MLCC는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품업종을 보겠습니다. 국제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제품 가격은 인상하면서 식품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품 수출주가 주목을 받고 있죠. 라면이나 조미김이나 냉동식품, 냉동김밥을 만드는 기업들이 좋은 시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곡물 가격 하락이 1차 식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양돈 기업의 도매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PBR 밴드를 보면요. 배합 사료는 역사 저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 라면의 PBR 밴드는 역사적인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적이 한 번만 삐끗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섹터나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닥에 가까운 기업들, 그래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 조금은 편안한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실적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다면
관심을 갖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8월 현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바닥이면서 일정 지표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건설과 건자재 기업에 대한 관심, 꾸준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꾸준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완성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전방 산업 개선이 기대되는 MLCC 기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큰 폭 하락한 변화기 기업 역시 2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그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행복한 8월을 기원 드리면서 8월 1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